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요. 어제 방송 중에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이 궁금증부터 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소풍길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고혈압, 천식,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백신 접종해도 될까요? 그리고 남편은 당뇨, 부정맥, 협심증의 의심 증상으로 현재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질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아마 부부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연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인 분 경우에는 고혈압, 천식,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고혈압은 상당히 고위험 기저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나이가 들면은 어떤 고혈압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젊어서부터 있었던 고혈압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나이가 있고 만일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꺼릴 이유도 없거니와 백신 접종이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남편분이신 경우에는 당뇨, 부정맥, 협심증 그러니까 당뇨, 또 당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위험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분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신 데에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나 있을 부작용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의 판단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가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위험하고요. 좀 있다가 아스트라제네카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때 이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때까지를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나는 괜찮은지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상황을 좀 살펴보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내용적으로는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어제에 비해서 약 7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나 한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목금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에 희석 효과 때문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평소의 검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4만 5천 건 정도로. 그런데 여전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 나온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를 보면 다시 400명대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일 400명대로 확대가 될지 예. 아니면 오늘처럼 300명대를 유지할지 이것은 내일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서 확진자 수가 평일로 회귀하는 것은 수목금토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네, 오늘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 부부도 맞았고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나눠보죠. 이런 대통령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확실히 좋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접종을 못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는 달리 왜 대통령이 먼저 안 맞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께서 대상자가 아니셨어요. 사실은. 예.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이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가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접종을 하시게 된 건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먼 유럽에서 여러 국가들이 잠정적으로 짧은 기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접종 수용성, 전 국민에게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내외부의 접종은 상당히 여러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아니어서 맞을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또 강행을 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면 그것 갖고 또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도 아닌데 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소위 말해서 이용해서 먼저 맞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동안 접종을 안 하시다가 확실히 지침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게 확인되시자 그때 이제 접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예. 과정상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행보였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 65세 미만 대상자 중에서는 90% 넘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또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77%로 동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 이외에 이제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맞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내가 이거 굳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네네.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내 자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주 불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촉발되었던 그런 안전성 우려, 이것도 일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전과는 달리 65세 이하 때와는 달리 한 77% 정도의 접종 동의를 받는데 그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접종 동의율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좀 기다렸던 데이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진행됐던 임상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결과,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애초에 65세 이상 접종을 유보하면서, 그게 제법 됐죠. 2월 말에 그때 유보하면서 미국의 임상 결과를 보고 65세 이상의 접종을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유럽에서의 결과가 먼저 나와서 결정은 일찍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좀 자세하게 임상 시험을 어떻게 설계를 했나 하면은요, 참여자가 32,449명입니다. 이때 백신을 맞은 사람이 비율로 2, 그 다음에 위약 투여군이 1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은 21,583명 정도가 돼요. 이때 참여한 32,449명 중에서 백인이 79%, 히스패닉 및 라틴계가 22%, 아프리카계, 우리가 보통 흑인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그럽니다. 아프리카계가 8%, 미원주민이 4%, 아시아계가 4% 정도 되는 이런 군이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군에서 65세 이상, 65, 70, 80, 90 이렇게까지가 전체 임상 참여 환자의 20% 정도가 됩니다. 더더구나 기저질환을 가진 참여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참여자도 전체의 6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테스트가 된 거죠. 접종 간격은 2번을 했는데 각각 4주를 인터벌로 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모인 국가들은 우선 미국, 프랑스, 칠레, 페루 등의 결과를 모았는데요. 더 완전한 결과는 조만간 FDA나 그 당국에 아마 레포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감염 예방 효과,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전체에서 7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 된다는 거죠.
백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과 입원을 방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과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가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빠지지도 않고 입원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특히 65세 이상에 있어서의 백신 효과는 80%에 이릅니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에게서 백신 효과가 80%인데 이것은 다른 연령대와 전혀 차이가 없는 정도로 80%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혈전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21,500명이 넘는 분에게 접종을 한 이 임상 3상 결과에서 혈전 생성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HO, 유럽 식약처, EMA 네네. 등등에서 얼마 전에 결정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혈전 생성과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에 관계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총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백신이면서 우려가 되었던 혈전 생성도 없는 아주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이제 그 맞았을 때 79%의 효능이 있다라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100명이 감염이 된다고 치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 21명만 감염이 되고 나머지 79명은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빠질 확률이 100%다 막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80%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 이 데이터는 65세 이상 분들도 10명 중에 2명가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염 예방 효과. 그러니까 백신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네네네. 65세 이상에서도 백신 효과인 80%. 안 맞았을 때는 100명이 네네네.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65세 이상도 맞게 되면은 100명 중에 20명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결과가 미국 FDA 긴급 승인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곧 데이터를 첫째, 미 FDA에 제출하겠다. 둘째, 곧 세계적인 저널을 통해서 학자들이나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에 미 FDA에 이 자료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은 네. 아마 긴급 승인이 날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아직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가 제출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논평을 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이즈는 안 생길까요? 미 FDA가 만일에 긴급 승인을 낸다든지 또 지금의 데이터가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논문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좋은 백신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 노이즈, 그러니까 혈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잠재우는 그런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백신을 맞았거나 항체가 생긴 경우에는 디지털 녹색 증명서를 발급해서 격리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관련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백신을 접종했다는 표시인 QR코드 형식의 디지털 그린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린패스만 있으면 식당, 술집, 카페, 체육관, 콘서트장 등에 입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스, 키프로스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국가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오는 17일 디지털 그린패스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중국은 사실상 백신 여권인 이른바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 증명서는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증명서가 있는 사람에게만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really want to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enefit that we see for individual electronic vaccination records for the program of vaccination and individual use, and then this distinct issue around using it for the purpose of a requirement on travel. 백신 접종 여부가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접종 우선순위가 아닌 젊은 층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백신 접종을 시작조차 못한 나라도 많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백신 접종 증명서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관련된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 어떤 업무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출국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국내에서 어떤 증명서가 차별을 만든다. 이러면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백신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접종 날짜를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증명서가 발행이 되어서 그걸로 차별을 만든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국가 간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국가 간 어떤 업무상 또는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국가 간 어떤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일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 국가들이 공동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여행하는 분에게 상당히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행동의 제약 같은 거 아니면은 추가 서류의 제출 이런 것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권장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충분히 저는 동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증명서 발급에 의해서 차별이 되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여권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 백신 접종을 한 번 하고 또는 두 번 하고서도 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 이때 감염된 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경증을 앓게 돼요. 두 번째는 거의 전파력이 없는 그런 형태의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감염이 되면은 전파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전파력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으로도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임문, 감염도 안 되고 전파도 안 된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것보다 위험을 상당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동의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을 맞고 싶은데 맞지 못하는 그 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군은 언제부터 그럼 접종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은 데이터가 좀 쌓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화이자 백신만 하더라도 16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 허가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2세에서부터 15세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대규모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면서 화이자 당국과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네들한테서 12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실제 현장에서 해보겠다. 이런 조건이 붙었던 상태로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결과는 화이자가 취합을 한 다음에 확실히 이것을 세계에다가 공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백신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는 12세에서부터 15세까지
접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산부 또 임신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쌓이게 되면은 다른 백신은 아니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 연령대 또는 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접종 가능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소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작동하는 그 원리, 기전이 나이나 임신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이자 백신은 1회 접종 때 상당히 강력하게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을 크게 한다는 거죠. 또 2회차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은 분이 반응을 하는 거는 맞지만 나이 드신 분들보다 반응은 세게 하지만 2차 접종에서는 반응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다르다는 거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나필락시스. 이 아나필락시스는 오히려 화이자 백신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만든 물질 중에 아나필락시스와 관계되어 있는 물질이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파이자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각각의 백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임신부에는 어떨까? 모르는 거죠, 해보기 전에는. 또 더 어린 아이들에게 12살, 13살 아이들에게 어떨까? 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백신으로서 그 연령대 또는 특정군에 접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데이터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전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끝으로 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변이가 크게 몇 종류가 있는데요. 영국 변이도 있고 브라질 변이도 있고 남아공 변이도 있고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파력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영국 변이인데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의 백신들이 전혀 무력화되지 않고 온전히 작동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남아공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변이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남아공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아공 변이는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변이가 주류가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개발된 백신들을 추가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3차 접종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이제 남아공 변이에 대한 걱정인데요. 다행히 남아공 변이는 남아공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서 주류 변이체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남부 지방, 그러니까 경남이나 이런 데서 확인되고 있는 게 영국 변이거든요. 남아공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몇 건이 보고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야 될 것,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 고민될 상황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혀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여서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대통령 내외분께서 맞으시는 등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2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속도대로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